안녕하세요. 현장입니다. 루나 용의자의 자택에서 증거품으로 압수한 비디오에는 가져간 사체의 머리를 능욕하는 처참한 영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수사원들은 한결같이 한숨만 쉬며 할 말을 잃고 있고, 개중에 영상을 본 사람들 중 식사를 못하게 되어 버린 사람도 있다며 수사 관계자는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마입니다. 7월 2일 삿포로시의 번화가 스스키노의 러브호텔 욕실에 목이 절단된 전라의 남성 사체가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 남성은 홋카이도 애니와시에 사는 62세의 회사원이라는 것이 판명. 또한 사건 당일 남성은 다른 인물과 둘이서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주 후인 7월 24일 삿포로시의 타무라 루나 용의자 당시 29세와 그녀의 부모인 아버지 타무라 오사무 용의자 당시 59세, 엄마 타무라 히로코 용의자 당시 60세 등이 사체 훼손과 사체 영득,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인 이 가족 3명은 함께 살고 있었으며 29세의 여성인 타무라 루나 용의자는 피해자인 남성과는 몇 번 만났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택수색의 결과 자택에서는 피해자의 것으로 생각되는 머리가 발견되었는데요. 이게 참 진짜 엽기적이긴 한데 이게 작년이죠. 당시 온 일본을 진짜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습니다. 뭐 사체를 훼손해서 머리를 집으로 가져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더 충격을 먹은 건 이 딸과 함께 체포된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는 450개의 병상을 가진 홋카이도 지역의 거점 핵심 의료기관의 정신과 과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병원은 연수의들의 임상 연수처로 정평이 나 있어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하며 타무라 오사무 용의자 또한 이 병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맡으며 정신의료와 인권에 대한 강연을 하거나 의사회 주최 간호사 정신건강 세미나 강사로 맹활약을 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신뢰가 두터운 인물로 유명 현역 정신과 의사였다는 점 등에서 사건은 더 큰 주목을 받았음과 동시에 매우 큰 충격을 줬던 거죠. 피해자와 루나 용의자는 피해자 살해 당일날이 초면은 아니었고 사건 당일은 3번째의 접촉이었다고 합니다. 루나 용의자의 PC를 조사한 수사관들에 의하면 범행 전부터 지문 또는 세제에 대한 검색어들을 검색한 것으로 발견되었고, 범행 시에는 마스크와 우비, 판초를 착용하고 혈흔에 대한 대책까지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괴하고 유심을 가져갈 정도로 꼼꼼하게 치밀하게 범행을 주도한 한편 피해자의 소지품 대부분을 집으로 가져가 그대로 집안에 방치하는 등 허술한 면도 보이고 있어. 이게 막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집을 가택 수색을 했을 때 이 피해자 A씨의 소지품들이 막 굴러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살인 계획성 여부가 그래서 확실치 않아 보이는 구석도 있었다고 해요.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체포 당시의 조사에서도 망언이 뒤섞인 증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어서 루나 용의자의 증언의 정밀 조사는 난항을 겪었으며 실제 동기나 범행의 전모 등 해명해야 할 잔재도 적지 않았었음을 설명합니다. 루나 용의자와 그녀의 부모는 형사 책임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체포된 후 정신과 감정 유치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뒤흔든 호텔방 목 없는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기소된 부모와 자식 3명 중 모친 타무라 히로코 피고의 첫 공판이 제일 처음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엄마가 이번 달 6월 4일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며 방청권을 구하기 위해서 3,400명이 줄을 서는 등 또다시 이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히로코 피고는 경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아니 어쩌자고 일가 3명 가족 전원이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거기다가 끔찍하게도 살해 후 목을 절단해 집으로 가져온다? 이건 영화보다 더 잔인한 이런 사건인데, 일단 그럼 좀 면밀히 이 사건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일 삿포로 시내의 러브호텔의 일실에서 머리가 없는 전라 남성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NYC에 사는 회사원 A씨로 호텔 내부와 주변 폐쇄회로는 함께 입실했던 동행자가 대형 여행용 가방을 끌고 현장을 홀로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성별은 불명이었지만 피해자와 접점이 있는 여자로 좁혀 수사를 진행하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범행을 도운 협력자, 즉 공범의 존재였다고 해요. 이 결과 엽기적인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죠. 모녀 3명에 의한 일가족 총출동의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자, 7월 24일 홋카이도경은 직업 미상의 누나, 그의 아버지인 정신과 의사인 오사무, 이 둘을 사체 손괴, 사체 영득, 사체 유기의 혐의로 체포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공범인 엄마 히로코는 다음 날인 25일 같은 혐의로 체포됩니다. 여기서 공범인 엄마를 체포하며 같은 날에 행해진 가택수색에서는 일가가 사는 자택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타무라 가문에서 가문 자택에서, 몸은 호텔에서 발견된 건데, 이 무대가 된 것은 삿포로시에 있는 홋카이도 제1의 번화가 스스키노로 피해자 A씨에게는 여장가 토모짱이라는 다른 얼굴이 있었다고 해요. 이 피해자도 좀 그런 여장을 하는 습성이 있었나 봅니다. 사건 전날 A씨는 여장을 하고 삿포로시에서 4년 만에 개최된 디스코 이벤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또 다른 이벤트에 또 다른 참가한 사람에 의하면, 이 이벤트에서는 우주복과 같은 은색 코스프레 의상으로 이 피해자 A씨가 갈아입고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다른 손님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매우 즐겁게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벤트 행사가 끝난 시간은 오후 10시로 그 후 A씨가 만난 인물이 바로 타무라 루나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으로 이미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인근에 위치한 러브호텔 202호실에 입실을 하게 되죠. 지금부터는 경찰이 발표한 그 사건 현장 모습을 토대로 설명을 할게요. 피해자는 욕실에서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고, 입실하자마자 무방비 상태로 습격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인은 출혈성 쇼크, 칼에 찔린 뒤 머리가 잘렸고 욕실의 피는 말끔히 씻겨 내려가 있었다. 범행 직후 복장을 바꾼 누나 피고는 A씨의 소지품과 머리를 가지고 호텔을 나갔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넣기 위해서 대형 캐리어 백이 필요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루나 피고와 피해자 A씨가 체크인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새벽의 2시경의 일이다. 이렇게 타무라 루나는 범행 후 새벽 2시경에 도망을 쳤고, 그로 인해 호텔 종업원에 의한 사체의 발견까지 약 13시간이 경과. 이 공백 기간 동안 202호실에는 출입한 제3자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서 살해를 도와줬거나 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공범으로 체포된 타무라 오사무나 엄마 히로코는 어떻게 가담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걸 또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기묘하고 기괴하기까지 한 일가족 4인의 가족 이야기를 먼저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로란시에서 태어나 홋카이도 교육대학 아사히가와교를 졸업 후 돌입, 아사히가와 미술관에 8년간 근무한 루나 피고의 엄마인 히로코. 1993년 3월에
정신과 의사인 타무라 오사무와 결혼해 1994년 2월에 장녀이자 외동인 누나를 출생하게 되는데요. 그 엄마 히로코는 일본에선 보기 드물게, 그쵸, 뭐 일본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니까 결혼은 쭉 전업주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61세가 되었으니까 59세가 되던 해, 재작년이죠, 처음 파트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이마저도 사건 직후 그만두게 되었지만, 사실 히로코가 일을 못하게 된 계기는 하나뿐인 딸 루나였기 때문입니다. 루나는 어렸을 때부터 병적인 모습을 보이던 아이로 학교에 입학해서는 더욱 심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예 등교를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히로코는 집에서 딸을 돌봐야 했기에 직업을 갖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는 루나에게 정신과 치료를 집중해 중학교 3학년부터는 프리스쿨에 다니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의 다니지 못하고 18살부터는 자택에 그 히키코모리 상태로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타무라 누나는 자신에게는 시체의 복수의 인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좀비 망상증에 자신이 타무라 누나라고 하는 인식은 10년 이상 전부터 현재까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타무라 누나의 몸에는 5, 6명의 영혼이 들어가 몸을 빌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며, 자신을 루루나 신시아 등이라고 지칭하며 아버지나 엄마에게도 누나가 아니라 아가씨라고 부르게 했다고 해요. 이 밤낮이 바뀐 생활에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살던 누나도 얼마 전부터는 밤만 되면 아버지랑 엄마를 끌고 외출을 하곤 했다고 하는데, 주로 돈키호테나 게임센터, 취미인 돌샵에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드라이버상, 엄마를 간호조, 즉 그녀라고 부르며, 또한 엄마에게는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게 해 거실에 걸어두는 등 가족 중에서 루나 피고가 압도적인 상위자로, 문자 그대로 루나 퍼스트의 기묘한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나에게 맹목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극단적인 조울증 증세까지 보이던 루나 피고는 그 자해와 그 극단적인 시도의 반복을 끊임없이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부모는 밝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참으로 기괴한 그런 가족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루나 피고는 몇 년 전부터 공포영화나 SM에 매우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작년 2월경부터는 괴담바에도 드나들며 밤생활을 즐기는 듯 보였지만, 조울증은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2023년 5월 28일 누나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 킹모패점 이벤트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그 이른바 클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클럽에서 피해자 A씨와 처음 만나게 된 루나 피고는 아버지에게 둘이 노래방을 간다고 하고는 사실 호텔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나 피고인은 A씨에게 불같이 화가 나 죽일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이유가 그 합의 없이 성행위를 A씨에게 강요당했기 때문이었나? 근데 이게 경찰 수사에 의하면 이 부분은 루나 피고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둘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였는데 왜 루나 피고는 피해자 A씨를 살해했을까요? 그건 피임을 하지 않는 A씨에 대해 루나 피고가 매우 화가 나서 따졌지만, 그 A씨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런 걸 신경 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A씨 때문에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루나가 막 그런 분을 삭히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안했던지 이 루나 피고가 아버지 오사무가 기다리고 있던 차로 와서 아버지를 막 닥달을 해서 클리닉에
함께 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애프터피를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루나피고는 한동안 아버지와 그 일대 클럽을 샅샅이 뒤졌다고 해요. 그래서 A씨를 마침내 발견을 하고는 루나피고는 A씨에게 이번엔 SM 놀이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2023년 7월 1일 둘은 만나기로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행 현장을 다 데리고 다녔던 거죠, 이 아버지가. 여기서 검찰 측은 이미 당시 루나피고와 부모는 7월 1일 A씨를 만나 A씨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A씨를 호텔로 유인한 것 아니냐고 말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자 루나피고인은 사실 SM에 빠져있기도 해서인지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부모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자신들은 루나피고의 살인 계획은 전혀 몰랐었다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핑계를 댄 건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루나피고의 그런 살인 계획은 몰랐어도 계속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범으로 같이 주장되는 것은 기소된 것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6월 4일 제일 처음 공판 시작된 엄마 히로코 피고인 공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측은 루나 피고는 피해자를 죽이려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해 절대로 보복한다, 죽인다 라고 말하며 매우 화를 내고 다녔지만 부모는 말리지 않았다. 루나 피고는 오사무 피고와 함께 더욱이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겨우 클럽에서 발견 7월 1일 밤에 만날 약속까지 했다. 게다가 전부터 루나피고는 인체에 흥미가 있어 사람의 눈을 못 뜬 칵테일 등이 제공되는 괴담바에 출입하고 있었다. 6월 18일경에는 루나피고가 피해자를 살해해 취미인 사체를 가지고 논다고 하는 계획을 아버지 오사무 피고도 알고 루나피고에게 도구의 구입을 부탁받아 준비한 것 아니냐며 추궁을 하자 아니다. 오히려 히로코 피고는 한 번 트러블 난 남성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하지만 말려도 루나가 가지 않을 리도 없고 막을 수도 없었다. 다만 루나와 만나지 말라고 남성에게 오사무와 히로코는 경고하기 위해 몇 번인가 남성에게 전화를 시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침내 7월 1일 오후 처음으로 남성과 피해자 A씨죠. 전화가 연결되어 오사무 피고가 딸과 만나지 말아라 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지 남성은 아니 무슨 상관이냐, 그쪽 딸이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나는 만나러 갈 거다 라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오사무 피고는 그렇다면 루나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남성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아버지 오사무와 엄마는 어떻게 공범이 되었을까요? 살인을 하고 사체를 훼손해 사체 일부를 집으로 가져온 것도 루나피고인데 왜 부모는 루나피고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같이 사건 현장을 계속 데려다주고 참견해서일까요? 경찰이 말한 아버지가 루나피고에게 흉기를 사줬고 루나피고의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루나피고 딸. 루나피고는 7월 1일 호텔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7월 2일 새벽 2시에 피해자의 머리를 캐리어 가방에 넣어 집으로 돌아와 집 욕실에 보관했습니다. 검찰 측에 의하면 부친 오사무 피고가 이걸 또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촬영을 하는 가운데 루나피고는 피해자의 안구를 도려내고 그것을 유리병에 보존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에서는 그 안구가 들어간 유리병이 히로코 피고의 침상 근처에 놓여진 것도 이야기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 부모도 루나 피고의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헌데 그 좀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설명해야만 이 근거가 제대로 나오는데 진짜 이게 무섭다. 설명하기도 참. 자, 히로코 피고인 공판에서 당시 상황의 진술을 보면 진짜 토 나올 정도로 끔찍한 짓거리를 일가족이 한 정황이 나옵니다.
7월 1일을 넘긴 새벽 2시경, 그러니까 7월 2일이죠. 호텔을 나와 아버지가 운전한 차를 타고 귀가를 한 루나 피고는 엄마에게 사체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했다고는 해요. 하지만 엄마인 히로코 피고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남성의 머리가 없는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TV에서 보고 아침에 욕실에 가보니 낯선 플라스틱 케이스와 거기에 든 검은 쓰레기 봉투를 보고는 딸이 한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몰라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내용물은 무서워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딸이 와서 봉투 열어봐 라며 재촉을 계속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딸의 말투가 너무나 평온했대요. 진짜 그냥 정말 보통의 말투였기 때문에 이 엄마가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면서 딸이 농담했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순간 또 그래서 경계를 또 풀었다고 합니다. 참 말인지 방구인지. 그러면서 욕실을 들어선 순간 욕실에는 끔찍하게 가죽이 벗겨진 머리가 놓여 있었고, 순간 그걸 본 그 히로코 엄마 이렇게 말을 해요. 순간 이 세상의 지옥이 여기 있구나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참 위로를 해야 될지 참. 그로부터 얼마 뒤 7월 7일 루나 피고가 욕실에서 작업을 해야겠다며 엄마 히로코 피고에게 카메라 촬영을 막 강권했대요. 그랬는데 히로코가 나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남편인 오사무에게 떠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사무 피고가 동영상 촬영을 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설마 영화도 믿기 어려운 이것이 현실에서 그것도 가족 간에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현 시점 일본을 뒤집어 놓고 있는 엽기 사건이기도 해. 기사량이 많기도 하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좀 그러니까 작년부터 눈여겨보던 사건이었기도 하고, 근데 이걸 보면 볼수록 이거 진짜 너무한다 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사건이더라고요.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이 엽기 텐션이 만땅을 찍었는지 루나 피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성의 머리로부터 오른쪽 안구를 적출을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도록 오사무 피고에게 요구하더니, 또 루나 피고는 도려낸 안구를 병에 놓고 머리부터 벗긴 이 피부를 욕실의 와이어에 매단 자루에 말리려고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루나 피고의 엽기적인 모습에 보기가 괴로워 히로코 피고인이 피하려고 하면 제대로 뭐라며 훼손한 사체 부위들이 담긴 그 유리병을 들이밀면서 엄마에게 들고 있으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안구가 담긴 병을 엄마 히로코 피고의 침실에 갖다 떡하니 두었다고도 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엄마 이 히로코 피고는 제발 이 병만은 치워달라고 호소를 해 루나 피고가 도로 욕실로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기서 드는 의문, 사실 이 의문은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면 다 같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 검찰도 같은 의문을 당연히 히로코 피고인에게 물으면서 추궁을 합니다. 히로코 피고가 사체의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경찰에 신고를 왜 안 했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굳이 그대로 생활한 점, 그리고 딸인 루나 피고가 살인을 하고 사체 훼손을 해 사체의 머리를 집으로 가져왔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인식한 후에도 머리의 장소적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은닉행위를 유기의 실행행위로 평가해 히로코 피고를 사고정범으로 간주한다고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드는 또 한 가지 의문, 그 체포가 되기까지 3주간의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검찰이 말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동안 딸을 경찰에 진짜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네? 아무리 부모래도 이 정도 되면 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의 히로코피고는 진작에 사실은 경찰에 미행이 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체포될 것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딸아이와 가족으로 생활하는 그랬기에 딸아이와 가족으로 생활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지금처럼 지내기로 하고 경찰이 왔을 때는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아, 진짜 말인지 방구인지 대체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향후의 공판에서 히로코 피고와 아버지 오사무 피고는 당시의 견해를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일본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이 재판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을 뿐이고요. 참, 올여름에 이보다 더 서늘한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더위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